장사 오픈 상인 모임, 참여연대, 그리고 한국중성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저희 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과 함께 오늘 상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빨리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상인들, 핍박받는 상인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맘상호의 박지호 운영위원님과 공기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남은경 팀장님과 김정욱 나사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의 배재용 대외협력위원장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4월 국회가 열린 지 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안 논의, 특히 민생 법안은 하나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내에는 상가법을 포함한 여러 민생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는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여야의 정쟁, 그리고 민생 법안과 상가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이 이 민생 법안 처리에 뜸을 들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 취지와 여는 말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지금 상인분들, 특히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2016년 7월에 관련된 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제한을 삭제한다든지 또 환산보증금 조항을 삭제해서 모든 상인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들이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주장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중소상인분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역시 그런 의사를 국회에 좀 제대로 전달하고자 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당들은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과 민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가임대차 보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타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정말 힘을 합쳐서 통과시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와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가법이 지금 발의된 지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상인분들이 여러 피해를 입고 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 상인들을 대표해서 맘상호 박지호 운영위님이 이 상가법 빠른 처리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량진에서 카페 7g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직장인이었죠. 그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SK 네트워크인가 거기 사례가 나왔었는데 회사에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뭐 3년치 연봉 또는 그 3억 5억이라는 그 많은 돈을 희망 위로금으로 준다 그래도
지원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지원자가 10%를 약간 상회하는 부대급 이상의 대상자들밖에 별로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 왜 그 많은 돈을 위로금으로 준다고 해도 퇴직을 안 할까요? 아마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겪는 불안한 현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줘도 나가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금수저나 아니면은 그 전무직이나 특수직이 아닌 다음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영업의 길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서 결국 그 카페 자리를 알아보고 그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하게 됐죠. 꿈도 컸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시작을 하게 됐죠. 잘 되면 권리금도 받을 수 있겠다는 꿈도 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간다는 불안감도 있었죠. 여기까지는 누구 탓도 못합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건물주가 나가라 그럴 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땐 정말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많은 경쟁자가 생기고 또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은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그냥 나가라고 할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수년간 만들어 놓은 그 무형의 가치와 그 유형의 가치를 다 잃고 잘못하면 사회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 부담으로 비용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상가임대차법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은 국가의 부담으로도 크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건물주가 최근에 요즘 물론 이제 상가임대차법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갖고 2015년도에요. 물 법적 자영업자들이 이제 쫓겨날 경우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법에 지면은 명도소송이고 법에 이겨도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입니다. 근데 그 감정평가가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만들어낸 무형의 재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가 방해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재산적 가치가 전혀 무시되고 있는 현상이 그게 현실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감정평가 수수료만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되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법에 이겨도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도 신속히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법에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거의 희박하죠. 임차인이 법에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대인이 보통 임차인한테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먼저죠.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리를 잡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완성된 상가가 만들어졌을 때 임대인이 법적 자문을 구하고 다 해서 계약 종료 얼마 안 남아서 내용증명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생업에만 열심히 종사하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명도소송을 당하고 내용증명을 받습니다. 대응기간이 늦습니다. 뒤늦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건물주를 설득하고 호소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뒤늦은 대응하게 되면 이길 확률도 그나마 없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지나친 재산과 침해가 아니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건물주가 상가를 내놓을 때는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적 이득을 계산한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만들어 놓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 건물주가 원하는 경제적 수익은 계속 취득하고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뭡니까? 임차상이 열심히 만들어준 그 가치를 시세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임대료를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당하는 것이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높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팔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입니다. 즉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건물주의 자산 도구의 방식에 이용당하는 임차인의 생존권과 자산권이 모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건물주의 자산 증식 수단에
임차인의 한 가정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모두 이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법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죠. 제 경우를 비추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는데 1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약 보장 기간이 5년이죠. 5년이면은 1억 8천이라는 돈을 매달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놀면서 써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5년이면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갖고 자리 잡아줄 때 되면은 쫓겨날 수 있는 거죠. 환산보증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적용받고 누구는 적용받지 못한다. 돈이 많아서 환산보증금이 높은 데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3개월 내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된다는 조항은 또 어떻습니까? 계약 종료 직전에 임차인이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 돼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임차인의 상황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명도소송을 받은 후 아니면 내용증명 받은 후 1년 정도 지나야지 지날 동안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비영리 1년 6개월 조항은 어떻습니까? 저희 경우를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이라는 공무원 교육을 하는 그런 기업과 그리고 경찰, 검찰 공무원을 하는 기업과 소송 중입니다. 방문각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하겠다는 그 증거 자료가 여러 군데서 확보가 됐습니다. 내부 관계자들도 발언했고요. 근데 비영리 1년 6개월을 운영하게 되면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가서는 공실로 준다는 언급도 하고 결국 연구실로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도 그렇게 제출했고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 정도 시세가 유지되는 권리금을 저는 합의를 위해서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4천까지만 했지만은 공무원을 양성하는 그런 이런 내용도 잠시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는 건물주와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건물주는 법적으로 진행하고 임차인은 타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각각 의뢰 형태로 바뀌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많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 맹점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수도 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맹점이 바뀌어지고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민생은 정말 힘들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덕이 잘 지켜지는 나라라면은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 법에 흠점이 있고 그게 악용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은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이 바로 도덕입니다. 조속한 상가임대차법 악용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박지호 운영위원님 말씀 드렸겠지만 아마 지금 상인분들의 이 피맺힌 분노 그리고 목소리가 아마 그냥 두셨으면 거의 뭐 1박 2일 얘기하셔도 지금 모자랄 만큼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국회는 이 분노와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빨리 4월에 상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저희는 촉구합니다. 저희 오늘 주장을 담아서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박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아서 기자회견문을 하겠습니다.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 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어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 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6년 5월 20일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정부도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 등 상가법 개정안을 연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 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정쟁에 의한 국회 공전 사태로 민생 입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서민들을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여 민생 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시작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논란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 등 의혹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면서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사건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각을 세우기보다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유용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편이 장사하고 높은 상인 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님이 여러 차례 상가법을 반드시 꼭 빨리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2월과 4월 계속해서 상가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가법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저희 상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은 여야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 상가법 반드시 이번 4월 국회 또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저희 오늘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